자, 이때는 좋았는데, 그죠? 망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들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모든 우리한테 남겨진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 나간 자식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가 쓴 걸까요? 아버지 입장에 쓴 거예요? 아들 입장에 쓴 거예요? 예? 아버지 입장에 쓴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원래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루카복음서에 보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열심히 일만 했어. 아버지 시킨 대로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염소를 잡으라 그래. 축제를 벌여라. 풍악을 올려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좋겠어요? 서운하겠어요? 예? 형제는 그런 게 없어요? 형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나쁠 수 있죠. 근데 이 루카복음서에서는 큰형이 서운해라 그래. 삐져.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그런 말 하죠. 아들아, 왜 그러냐? 아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아버님, 저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 평생 동안 이렇게 축구사고 일만 하고 있는데 내가 친구 데려와서 술 한잔 먹으려고 하면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가,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그런 거 너하고 동생은 지금 망했다가 돌아왔잖아. 잠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배반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걸 나중에는 카톨릭에서 많이 써먹는데 이교도가 개종했다가 다시 카톨릭으로 복원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많이 가르쳐요. 자, 생각해봐요. 정치도 그런 거예요. 1인자는 항상 관대해요. 관대해야 1인자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데려다가 왔는데 관대하지 않게 이놈의 새끼 막 그러면 좀 재산을 적게 가진 아버지예요. 예?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은 반드시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관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동생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 큰형은 관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여기까지가 루카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탕하의 이야기인데 이 탕하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큰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고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뭔 얘기예요? 먹고 살만한 놈 얘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먹고 살만한 사람 얘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주체, 즉 민주주의의 주인, 주체가 된 사람은 국민의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몇 프로라고요? 대략 10%입니다. 90%는 이야기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는 더 이상 탕하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집 나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집을 못 나가게 자식을 괴롭히죠. 갖가지 방법으로. 그래도 안 돌아오면 나갔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김치를 담아주죠. 지금 김치로 욕 하던 거 안 하는 거야 요즘에. 최근에 엄마가 김치 담아놨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면 누가 이익입니까? 재산 관계를 제외해 두고 보면. 재산을 빼놓고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면 누가 이득이에요? 맥락에 따라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할게요. 70 먹으신 어르신들이
80 먹은 어르신들하고 놀면 재미없다고 그래요? 이해하겠어요? 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가정집에 가서 우연히 깨달은 건데 자식이 개뿔 대학을 딴 동네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전북대, 독일은 다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전북, 이 광주에서 얘기인데 아들이 전북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남대 가라니까. 아니 아들이 난 너하고 살기 싫어 그래요. 걔들은 반말하거든요. 걔들은 독일말은 존댓말이 있어요. 하지만 반말과 존댓말을 섞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반말하거나 같이 존댓말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처럼 선생님은 반말하고 학생은 존댓말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 갖고 있는 특권은 뭐냐? 반말을 할 것인지 서로 존댓말 할 것인지 결정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독일 지도교수하고 서로 존댓말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반말 할까 하는 말을 제가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도교수가 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 받은 날 지도교수가 저한테 이제 우리부터는 동료다. 우리는 이제부터 반말하자. 이렇게 제안하면 그때 반말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말로 반말하니까 안 이상한데 한국말로 반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지도교수하고. 이상해 안 이상해요? 예? 이상하겠죠? 갑자기 제 제자들이 구용아 하면 제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자식 그 독일에서 본 어떤 가정집인데요. 아들은 딴 동네에 살겠다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조그마한 은행장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협 정도, 신협 장롱 된다 할까? 그런 분이에요. 꽤 잘 나가는 분이야. 저택이 있어요. 아들한테 꼬시는 거예요. 내가 독일은 학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다 대줄게. 네 생활비를 다 대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너의 돈에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안하는 거예요. 네 여자친구 생활비도 나 대줄게. 그러니까 살짝 얘가 귀를 쑥 듣더라고요. 그래도 안 해. 그 마지막 제안한 거예요. 우리 집에 한 층을 너희 둘에 줄게. 모든 생활비를 대주고 다 해줄게. 제발 나와 같이 살아줘.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노예요. 왜? 그 아이가 한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아. 에? 자, 대한민국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어때요? 대학생은 집을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설령 나가려고 하면 부모가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부모는 잡으면서 아까 그 엄마 독일의 아버지처럼 사정해요? 아니면 마치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훨씬 더 잔인하면서도 훨씬 더 간악한 방법으로 아주 치졸한 방식으로 거짓으로 자식을 자기의 굴레에 가둬놓으려고 하죠. 그러면 조선 사회에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풍속화가 어딘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가장 오래된 풍속화, 즉 서민들의 삶을 그림에 그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위대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윤선도. 그런데 윤두서. 그런데 윤두서의 그림은 예술적 경지고 그보다 훨씬 전에 만화 같은 사파 그림이 있었어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는 사파예요. 그게 뭐냐면 삼강행실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삼강행실도. 세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조선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찍었고 가장 많이 인쇄했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 삼강행실도 핵심 중에 핵심이 충, 효,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한테 뭐죠? 의리를 지키는 연려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효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플 때 자식은 꼭 돈이 없어요. 병원 데리고 갈 돈이 없어, 자식이. 효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